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손학규입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민주주의 연합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손학규입니다. 이제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개헌 기폭제 발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한편으로는 대통령병 걸렸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꼭 그렇게 감내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개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놀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놀았습니다. 어이구, 저거 미친놈 아니야. 대통령병 걸린 사람 아니야. 뭐 별의별 비난, 야유, 조롱 다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마 야당 후보들이 저 손학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만, 아유, 건드리지 말자. 건드려봤자 소리만 난다 이럴지 모르지만, 좀 더 심해진다고 하면 별의별 비난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야유를 받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구조 문제나 개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은 것이다. 또 대통령 선거가 개인적인 공격이나 비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자리여야 된다. 나를 버리더라도 나서야 되겠다. 또 설사 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식을 환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공부를 정치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은 아주 젬병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경선에서 소위 공학적인 전투에서 졌다. 명분은 끝까지 지켜나갔고 또 옳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학적인 발상도 못했고 공학적인 준비도 못해서 졌다. 근데 그거 제가 다 져야 될 책임이니까 어떡합니까? 그건 사실은 손학규 보고 참 아까운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한나라당 나가지 않았어 벌써 대통령 됐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평가된 우량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표시다. 그리고 저 자신은 항상 반성하고 제대로 수업을 하고 나가라. 이런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복지국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나눠주겠다고. 청년소득 청년들에게 돈으로 주겠다고요? 그게 과연 대통령이 해야 될 정책입니까? 나는 청년 정책의 기본은 청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술 산업을 융성시키고 거기서 경제적인 틀을 넓혀야지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청년들 돈 없지? 돈 줘. 청년들에게 비정규적인 일자리 제공하고 현금으로 이걸 잠깐 이렇게 돈 주면 좋아하죠. 그게 옛날부터 그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그래서 이루어졌던 거고, 동네 곳곳에서 봉투 주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것의 공개화, 대중화가 선거 전략이거든요. 기본소득이요? 그렇죠. 기본소득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됩니다. 8만 원. 그것도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해요. 현금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항구적인 제도가 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산업을 발전시켜서 거기서 고용이 더 나와야지, 조금 주고 비정규직에 또 아주 한시적인 이런 것 갖고는 나라 경제 틀이 제대로 잡히지 못한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4년 동안에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74만 개라는 게 그 4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전체 100만 개였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못 만들었고 그 후에 그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에서 출발한 게 52시간, 주 52시간 노동제인데 윤석열 후보 쪽은 그걸 수정하거나 또는 좀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120시간을 얘기한 건 아닐 테고 이분이 정치적인 언어 사용이 좀 미숙해서 그렇게 나온 걸 텐데 그러나 주 52시간의 취지는 뭐 옳고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그냥 저녁에 끝나도 계속 회사에서 묶여서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끝나고 나와서 회식을 해도 회사 때문에 회식을 하고 밤새도록 2차, 3차 가는 것도 회사 업무 때문에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없어지고 또 창의적인 이런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정적으로도 같이 사귀고 또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뭐 재충전할 거 있으면 재충전하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인데 근데 문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할 경제적인 받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52시간 하고 느닷없이 6시 퇴근하고 이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기업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이 일단 도입됐는데 그걸 다시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좀 더 할 수 있는 데는 좀 더 하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꾸고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중에 딱 한 사람만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저에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